안녕하세요. 닥터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상담입니다. 5번의 사례고요. 첫 번째 사례부터 말씀드립니다. 조현병과 강박증인 43세 딸이 치료를 거부해서 그 해결책을 찾는 76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20년간 조현병으로 18년 약 복용 후 2년 전부터 끊었다고 합니다. 따님이요. 현재는 강박증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치료도 거부하고 있어서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될지, 딸이 치료를 거부하고 있다. 이것은 어찌됐든 현재의 삶이 딸은 살만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이 힘든 거죠. 딸 자신은 뭐 어찌됐든 살만한 거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강요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치료를 강요하면은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증세보다는, 딸이 만약에 증세가 있다면은, 이제 와서는 병보다는요, 가족과의 관계가 더 원인이 될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지금 강박증이 원인이라고 한다면요, 따님에게 닥터의 강박증 완치 훈련이 있으니, 그걸 한번 참고하라고 이렇게 제안하시는 걸로 시작할 수는 있겠습니다. 너무 치료를 강요하지 마시고 병원 가자 그러면은 아마 더 거부할 겁니다. 결과도 나쁠 것이고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암 공포와 건강 염려증으로 고통을 겪는 33세 여자입니다. 5년 전 아버지가 폐암 진단 후 5개월 만에 돌아가셨다고 하네요. 이후 암 공포가 생겨 암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보거나 들어도 하루 종일 불안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 구하는데도 제한이 있었고요. 이게 유전인지 손톱 모양이 두꺼운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간접 흡연이 좀 있었는데 그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건강검진은 또 어떻게 받아야 되는 건지. 폐암이라는 병은요, 유전보다는 뭐 다른 암도 그렇습니다. 유전이 일으키는 암은 사실은 뭐 굉장히 적습니다. 한 5%라 그럴까요? 유전 자체가 일으키는 병은 대부분은 다 후천적인 원인이죠. 폐암도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이렇게 뵈니까요, 폐암 위험 요인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폐암에 걸리신 거고요. 딸은 그런 요인이 뭐 거의 없습니다. 폐암의 후천적인 요인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딸이 암에 걸릴 가능성, 다른 사람하고 뭐 누구도 암에 안 걸린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다른 사람보다 더 걸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래도 걸리고 싶지 않으면은요, 닥터유가 이미 암 안 걸리기를 이렇게 강의에 올려놨습니다. 그걸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톱 모양을 문제시하는데요. 그 손톱 모양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제 손이 이제 뭉툭해지면은요, 이렇게 이제 손톱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중첩을 하면은 이게 좀 작아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요 두 손톱 사이에, 요 간격 사이에 다이아몬드 같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구멍에 뚫려 있죠. 다이아몬드 모양입니다. 요렇게 되는 거가 이제 손톱이 두껍다고 하는 건데요. 이게 이제 안 보이는 게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인다고 하더라도 이분이 이제 엄마도 그렇고 자신도 그렇고 이제 손톱이 뭉툭하다 그래요. 그래서 그냥 손톱이 보기에 뭉툭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요 사이에 공간이 없어지는 게 문제인데, 그런 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폐암이 있는 건 아닙니다. 정상인 사람 중에서도 그런 사람도 꽤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여튼 우리 사례자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아서 비문제시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간접 흡연도요, 비문제시 하셔도 되고요. 그 정도면은 뭐 그러니까 이제 언론에서는 자꾸 문제시 해야 이제 더 많이 구독자나 시청자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자꾸 문제시 되는 쪽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그런 거지, 실제로 대다수한테는 문제가 잘 안 됩니다. 건강검진도 그냥 보통 분대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암 공포가 생기고 건강 염려가 생겼다. 이걸 이제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질병으로의 회피라고 합니다. 여기에 더 많은 내가 신경을 쓰고 시간을 보내고 노력을 하고 그러잖아요. 하루를 이제 그쪽으로 채운다는 거예요. 이걸 질병으로 회피.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질병에 갇힌 삶이 됩니다. 삶 자체가 병이 돼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물론 이제 아버지가 암으로 돌아가신 이유도 있겠지만은 자신한테도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냐면은, 내 속마음이, 겉마음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라든지 내가 하는 관계라든지 하여튼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느끼거든요.
네, 그것을 나도 모르게 회피하려고 질병을 회피하는 거죠. 네, 그런 일이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피가 원인일 때는 네, 의도적으로 회피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회피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걸 해결한다고 해서 해결하고 내가 이 안공포를 해결하고 건강 염려를 하면은 내가 일도 잘하고 뭐 관계도 잘하고 잘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요, 사실 그 반대입니다. 그럴수록 더 빠져들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선택이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정하고 거기에 집중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럴수록 증세는 적어져요. 반대로 할수록 증세가 더 커지고요. 다른 병에도 강박증에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강박을 연구하고 이걸 해결해야만 내가 뭘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또 그렇게 되는 거죠. 더 강박증에 빠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걸 선택 훈련이라고 합니다. 선택 훈련. 매 순간 내가 내 생각으로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수록 병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불안과 생각 강박으로 수능일이 지난 후 학교를 못 가겠다는 17세 고2 여학생입니다. 어느 날부터 불안이 있는데 다시 불안을 강박적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수업 시작 전 불안이 시작됐으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불안했었지 하면서 과거를 기억하면서 다시 또 불안해한다고 합니다. 과거에 이제 이 문제 때문에 결석한 것을 갖다가 그부들이 꾀병이지 하며 이상하게 취급했던 것도 내 기억에 크게 남아 있고요, 상처로. 그래서 현재는 또 엘리베이터를 혼자서 못 탄다고 합니다. 무서워서. 이제 수능일이 지난 11월 며칠 날 있었잖아요. 그 지난 후에는 갑자기 또 학교를 못 가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서 쉬면서 닥터의 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이전 과거에 정확하게 언젠지는 아마 고1 때겠죠. 중3이거나 아마 고1 때 같아요. 과거에 놀러 갔다가 갑자기 힘이 붙이고 메스 꺾고 어지럼증을 겪고 너무 놀란 적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 이후 계속 피로하고 불안하며 심장이 빨리 뛰어서 병원에 갔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하여튼 일주일 쉬고 일주일 지나서 바로 방학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방학을 끼어서 지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게 이제 과거고 현재는 학교를 안 가고 이제 쉬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제 증상이 과거 증상도 그렇고 현재 증상도 그렇고 그 증상의 원인이 있습니다. 네, 원인은 예민한 몸맘, 그리고 생각 과다, 그리고 불안,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밑에 깔려 있는 회피. 네, 이게 이제 이 네 가지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반복적으로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렇게 병을 고치고 학교에 가겠다. 네. 이게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점점 더 많이 쉬게 될 거예요. 더 많이 쉬고 학교를 못 갈 이유를 점점 더 찾아낼 거거든요. 가면 또 증세가 생길 거고요. 그래서 병 고치고 학교 가기가 아니고요. 학교 다니면서 병 고치기입니다. 순서를 바꾸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증세가 있으니까 공부를 잘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증세에도 불구하고 그만큼만 하면 됩니다. 네, 그럴수록 점점 병은 줄어들죠. 반대로 할수록 이 일이 더 많이 더 못 가게 되고 더 쉬게 되고 이제 고3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고2 이제 말인데요. 더 못하겠다고 할 거요. 그렇게 됩니다. 이게 반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병 자체는요. 그러니까 원인을 고치는 훈련하면 됩니다. 예민한 몸맘은 둔감 훈련, 불안증은 불안증 완치 훈련, 생각은 생각 선택 훈련. 제가 늘 말씀드리죠. 내가 어떤 순간에 항상 생각을 하잖아요. 깨었을 때는 그때는 내가 원하는 걸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병을 선택할 것인가. 병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도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도 다 병입니다. 병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또 병이죠. 불안과 과거를 생각하기보다는 내 원하는 것에 생각을 집중하기. 이게 이제 바로 생각 선택 훈련입니다. 회피할수록 증세는 커지고요. 부딪힐수록 증세는 작아집니다. 네 번째 사례입니다. 치핵 수술 후 또는 치질 수술 후 변이 막혀서 안 나온다고 하는 36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급해서 화장실 가서 서 있는 상태로 항문을 만져보면은 똥이 약간 밖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똥인지 아니면은 이제 배에다 힘을 주면은 항문의 끝이 이렇게 밀려 나오거든요. 그게 만져졌는지 아마 후자일 가능성이 훨씬 더 큽니다. 정작 앉아서 힘을 주면은 안 나온다고 합니다. 배에다 그래서 힘을 주고
조금 주고 항문을 조이면서 싸면은 아프고 힘들다고 하네요. 변이 완전히 딱딱한 것도 아니다고 합니다. 2달 전에 치액 제거 수술을 받았다고 하고요. 수술 후 변비약을 복용했고 지금은 변비 식품을 먹어서 매일 배변을 한다고 합니다. 왜 아프고 왜 안 나오는 것일까요? 네. 일단 항문이 아픈 것은요. 네, 항문 주위가 민감해지고 또 내가 거기에 마음을 배변에 집중해서 더 그렇습니다. 네, 뭐든지 거기다 집중하면은 증세가 더 커지는 법이죠. 안 나오는 것은요, 아주 단순합니다. 내 몸은 안 내보내려고 하는데 내가 내보내려고 할 때 이게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절로 안 나오는 게 아니고요. 아주 준비가 안 됐는데 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변비는요, 사실 변비가 아니에요. 내가 미리 가서 앉아 있는 거죠. 이게 불면도 똑같습니다. 내 몸이 자려고 안 그러는데 자려고 하는 게 불면이거든요. 소화불량도 똑같아요. 어떤 이유든 내 위가 아직은 소화를 안 시키려고 하는데 내가 소화시키겠다고 하면은 소화불량이 되는 거죠. 이게 몸이 알아서 하는 것 같다가 머리가 하려고 할 때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완치훈련은요, 정말 제가 보기엔 똥이 아닌 것 같지만은 똥이 만져지라고 하더라도요, 그래서 앉았어요. 네. 앉아있을 때 배에 힘주지 말고 앉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그럼 그냥 일어나세요. 그러면 처음엔 어떻게 되겠어요? 상당히 이제 불편하죠. 무지룩하고, 그리고 정말 똥이었다면은, 속옷을 이제 버릴 수도 있어요. 제가 이거 훈련시키면서, 네, 속옷을 여유로, 심지어는 뭐 바지나 이런 걸 준비하라고 합니다. 몇 번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거 몇 번 훈련해서 끝내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정말 싸겠다고 할 때, 이게 될 때까지 또 가서 앉아있고 배에다 절대 힘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가 정말 밀고 나와요. 앉아서 있을 때 밀고 나오는 게 진짜 나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앉아있을 때 안 나오면은 안 나오는 거예요. 밀고 나올 때까지 절대 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당연히 몇 번만 하면 됩니다. 몇 번 하면 되고요. 자욕은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하루에 2회 이상 하세요. 그리고 증세가 좋아지면요. 그때부터 변비약 또는 변비식품은 줄여가면 됩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화폐상 습진이 수년간 더 심해져 완치훈련법을 묻는 73세 남자입니다. 피부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요. 네, 화폐상 습진은 화폐같이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다. 그래서 화폐상 습진입니다. 이게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습니다. 나이가 더 들고 피부과 치료받고 있는데 나이가 더 들고 겨울이 되니 증상이 더 심해진다고 하네요. 완치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증상이 더 심해지는 것은 이제 겨울 되면 피부가 더 건조해집니다. 나이 들어도 피부가 더 건조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거고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약을 사용하면은요, 피부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더 민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손을 대면 될수록 약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민감해져서 더 가려워지죠. 이게 이제 악순환입니다. 약을 바를 때는 그때만 반짝하는데요. 이게 치료가 아니고 악하죠. 근본적으로 보면은. 다른 건 다 그렇습니다. 약을 쓰면은 예를 들면 고혈압 약이 약 먹는다고 고혈압이 완치되지 않잖아요. 점점 약을 더 먹게 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고혈압이 악화돼 가는 거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약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다고 해도 병 자체가 이렇게 더 가렵다고 해서 병 자체가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완치 훈련은요, 제가 이미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뭘 참조하시냐면은 알레르기 피부 완치 훈련, 그러니까 화폐상 습진도요, 알레르기 피부하고 뭐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피부병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원인은 뭐 이름이 다르고 피부병의 이름이 다릅니다. 그리고 원인도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치료법은 다 똑같습니다. 네, 알레르기 피부 완치 훈련을 참고해서 하시고요. 제가 이 동영상으로 유튜브에서는 볼 수 없습니다. 닥터의 홈피에 가시면은 글로 된 건성 피부 고쳐라 라는 글이 있어요. 이것도 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5분의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딴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채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유가 본인이 아닐 때입니다. 상담하시는 분이 다른 분의 아이디를 이용해서 상담을 할 때, 이럴 때는 제가 상담에 응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또한 자신의 정보, 자신에 대해서 남자냐 여자냐 몇 살이냐 이거 갖다가 부정확하게 이렇게 기입을 하시잖아요. 이럴 때도 제가 정확하게 대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어떤 병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 그러면은 제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수 있죠. 상담에는요, 제가 일반적으로 강의하고는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딱 그 사람에 맞춰서 제가 이 답변을 처방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부정확하게 기입을 하시면은 채택하지 않습니다. 그걸 속이시는 분이 있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과거에도 속여서 정말 기가 막히게 속여가지고 제가 참 부정확하게 이렇게 처방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실수를 저도 또 안 하려고 하고요. 여러분들도 가급적이면은 지금 1회로 제한되어 있기는 합니다. 이것도 제가 좀 검토 중이긴 하니까요. 네, 그렇다고 남의 것을 사용해서 하지는 마시라는 거죠. 가족도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이제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강의를 해드리잖아요. 그럴 때 이제 비만 외모가 있잖아요. 비만 외모의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닥터유와 함께 홈피하고 유튜브에 이렇게 강의를 올릴 겁니다. 상담도 비만 외모 전반에 대해서는 닥터유와 홈피에서 받을 겁니다. 그런데 다이어트하고 감량 다지기, 다이어트를 어떻게 할 거며 또 어떤 방법에 대해 묻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는 감량은 어떻게 하고 다지기는 어떻게 하느냐, 뭐 이걸 정확하게 묻는 분들이 많으셔서 그거는 이제 따로 합니다. 이게 닥터유의 홈피가 만들어져 있어요. 닥터유 10kg 홈피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닥터유 10kg 유튜브가 새로 만들어집니다. 네, 거기에 감량에 대해서,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그쪽에만 따로 올립니다. 앞으로는요. 그리고 상담도 닥터유 10kg 상담이 따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감량에 대한 질문은요, 그쪽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